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사흘간 1조 원의 주식을 팔고 있고 코스닥에서 잘 나가던 종목들 단단했었는데 요새 좀 낙폭이 커진 종목들도 심심치 않게 눈에 들어옵니다. 참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인데 장기적인 안목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3일의 전략에서 시장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브라보스톡의 배현철 대표와 라임투자전문의 임태근 상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우리금융 민영화 기대감입니다. 우리금융이 민영화 기대감으로 장중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재용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우리금융 민영화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을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4위 키워드는 LG디스플레이 영향 없는 소송 이슈입니다. 맥북의 레티나 디스플레이에서 LG디스플레이가 공급한 패널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주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2월 중국인 출입국자 큰 폭 증가입니다. 2월 중국인 출입국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일본인 출입국자는 줄어들었습니다. 관련 내용과 관련주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맥북의 레티나 모델 디스플레이 결함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패널 공급하는 게 삼성도 있고 LG도 있는데 삼성 쪽에서는 결함은 없고 LG 쪽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근데 충당급도 적립을 했고 큰 영향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주가도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별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기대감도 상당히 크고 그야말로 증권사에서 최근 호평이 본물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임태근 상무가 그 맥북 관련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대응 전략도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이제 그 맥북 사용자들이 이제 집단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LG 디스플레이에서는 이 잔상 문제 이제 나타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공급한 그 액정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이제 LG 디스플레이 이제 책임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송을 이제 제기된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통상 이제 IT 기업들에서 이게 이제 제기되는 어떤 소송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간을 끈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확정될 수 없는 그런 손실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애플이 그 LG전자의 LG 디스플레이에 액정을 공급받을 때 이미 이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제시하는 어떤 재원의 어떤 범위가 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 범위 내에서는 머무르는 수준에서 이제 인지가 됐기 때문에 받아들였던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 재원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어떤 잔상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소송에서 이제 따져봐야 될 텐데, 아마도 애플은 여기에서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아마 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액정을 쓰는데 크게 이제 반발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되더라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미 충당금을 쌓았기 때문에 크게 손실로 나타날 그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향후에 이제 LG전자랑 관련돼서 이제 TV 시장에 살아나고 있는 부분, 그리고 LG전자의 또 추가적인 어떤 세컨 티어들의 그 스마트폰의 어떤 보급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들의 어떤 사양이 높아지면서 액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수급상으로 볼 때도 최근에 외국인의 매물이 삼성전자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LG그룹주들 주가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도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전자 증권사의 긍정적인 전망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출입국자 수 전체적으로 봐서는 긍정적으로 나타났고요. 다 예상이 됐었습니다. 중국의 2월 입국자 수가 2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일본인 입국자 수는 당연히 줄었습니다. 환율 영향이 당연히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토탈로 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2월이라면 이미 좀 지난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에는 상당히 좀 반영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배현철 대표가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볼 종목 있으면 같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인 관광객이요, 2월 달에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명동 같은 데 가보면요, 우리나라 상품들을 많이 이제 사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국인 관광객 수가 2월 달에는 한 20% 정도 증가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매년 한 20% 정도 더 증가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밌는 그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요.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객 2,300명을 대상으로 이제 크루즈 관광객을 조사를 했는데, 실태 조사에서 크루즈 관광객이 하루 평균 소비액이 지난해보다 한 19% 정도 증가한 그런 금액을
있었는데요. 1인당 한 512달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인들이 평균 소비액이 998달러.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390달러 정도 썼고요. 유럽이나 미주 사람들이 한 115달러 썼다 이랬는데 중국 관광객이 998달러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 심리가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인데 향후 이제 3년 이내에요. 한국을 재방문하겠다. 이렇게 의향을 물어봤더니 재방문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중국 관광객 중에서 한 63% 정도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그런 기대심이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을 보면 오늘 한 두 종목만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관광회사라든지요,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호텔신라가 가장 뜸에 들어가 있죠. 자, 호텔신라, 당지적으로는 좀 고점 부담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주주총회에서도요, 호텔신라 면세 유통사업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자, 앞으로 이제 지속적인 그런 성장 가능성, 그래서 글로벌 명문 서비스 유통기업으로 도약하는 그런 발판을 만들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아쉬운 것은요, 호텔신라가 대대적인 객실 개보수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8월 1일 날 개장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다 상대적으로 일본인 관광객들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일본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은 좀 줄어들었는데, 그렇지만은 일본으로 또 출국하는 관광객들이 좀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면세 쪽 면세사업부에서는 앞으로 성장성은 문제가 없다. 이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인의 신라 면세점 매출 비중이 한 33% 정도 차지하는 걸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일본 관광객보다는 중국 관광객 쪽에 맞춘다 그러면은 호텔신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주가라는 것이요, 지속적으로 상승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좀 거점 부담이 잠깐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53,900원, 54,000원 근처에 와 있는데 중기적인 시각으로 대응하신다면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자,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카지노 사업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주가가 먼저 좀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요, 2만원 선에서 좀 지선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중국인 VIP 고객 성장 등으로 인해서 1분기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24% 정도 증가하고, 1,24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도 23%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특히 하나 좀 호재가 있는 것은요, 29일날 이제 주주총회 예정돼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제 상장을 하겠다. 코스닥 시장에 있으니까 좀 핸디캡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유가증권 시장으로 상장을 좀 추진하겠다. 뭐 이런 안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요, 오늘 좀 고점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눌림목 주는 그런 조정이 들어왔는데, 어제 이제 금요일 날 22,000원부터 눌림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2만원 선 지지선 여부 좀 보시면서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는 한 이 두 종목 정도만 선택과 집중해서 보신다 그러면은 좋지 않겠느냐. 자,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관련주들은 사실은 어떨 대목에서는 기대 심리가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기 때문에 조금씩 버블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행이라든지 카지노, 호텔 이런 쪽은 중국 입국자 수가 늘어난다는 게 분명 호재인 건 틀림없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호텔신라와 파라다이스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키프로스 구제금융입니다. 사실 키프로스 나라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보다는 신뢰성 문제가 더 많이 제기되는 것 같고요. 일단 은행 예금에 예금자들이 세금 부과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뱅크런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 표결은 지금 18일로 연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유로존 문제 최근 들어서 아주 잠잠했었는데 다시 한번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임태근 상무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현재 이슈 자체가 유로 문제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예를 들어서 이태리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 뱅크런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됐었던 그런 상황처럼 또다시 이제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키프로스 문제가 왜 이제 불거졌냐를 잠시만 좀 살펴보면은, 사실 이제 정상회담에서 지난 16일에 100억 유로 정도 이제 키프로스에 이제 구제금융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하고 이번 이제 정상회담 동안에 키프로스한테 예금자 손실을 좀 감안할 것을 요구를 했던 것으로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키프로스 정부는 이런 이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키프로스 대통령이 만약에 이걸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통과하기는 어렵다, 이런 내용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그것이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나오는 대로 이제 예금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어떤 예금자 손실을 감안하게 하는
그런 이제 방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받을 거냐 받지 않을 거냐 이거는 사실은 선택의 사항이 없는 것이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이미 이제 동의를 하고 있고 키프로스가 이제 고통을 감내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식으로 이제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견이 전혀 없고 키프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을 받긴 받되 다만 얼마나 경감되는 수치로 받을 것이냐. 현재는 뭐 7%, 뭐 15% 말이 많은데 이 수치가 아마 조금은 경감이 되거나 조금은 완화되는 조치 쪽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받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프로스에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고 정치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끌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키프로스가 이 CB에서 요구하는 바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상 키프로스 은행들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키프로스 내 1, 2위 하는 은행들이 모두 파산해버리면은 국가 경제 전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안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현재 같은 경우는 키프로스가 워낙 방만하게 이제 쟤네를 계속 운영을 하니까 이제 좀 더 이제 극단의 조치를 ECB가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사실상 2010년에 2009년에 아일랜드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아일랜드 역시도 똑같은 이런 그 상황에 처했을 때 ECB에서 지원을 끊을 것이라고 반협박 비슷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 금융안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결국에 이제 좀 더 개선하면서 시스템이 안정이 됐는데 아마 키프로스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보다 훨씬 더 규모도 작기 때문에 이 문제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금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해라. 사실 키프로스로 들어가 있는 예금이 세금 문제 때문에 해외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좀 사실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이게 좀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뭐 키프로스란 나라의 경제 규모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뭐 상징적인 부분 외에 실질적으로 유럽을 뭐 충격으로 몰아갈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니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 얘기로 인해서 외국인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순매도 규모가 3천억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4일간 지금 1조 원 주식을 팔고 있는데 배현철 대표가 이 외국인 수급 다시 한번 좀 체크해 주세요. 예, 지금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좀 보고 있으면요, 우리 시장을 완전히 떠날 것처럼 무조건 팔고 가자 뭐 이런 모습으로 좀 비춰질 수 있는데 사실은 삼성전자 비중, 삼성전자 매도를 빼면요 크게 그렇게 뭐 골고루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요, 삼성전자가 시장의 어떤 전체 시장 점유율을 본다 그러면 오늘도 굉장히 그 종합주가지수 하락폭을 크게 만들고 있는, 체감지수를 좀 썰렁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종합주가지수의 어떤 선별적으로 본다 그러면요, 주도주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자동차 업종들이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주 뭐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오늘 굳이 본다면 뭐 LG전자 하나 정도 빨간 깃발을 쳐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울 때는요, 지금 이제 소나기도 좀 피해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매도가 어디서 멈출 것인가, 그것은 좀 지나봐야 알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좀 긍정적인 것은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그 지난주까지 선물 매도를 중점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왔었는데, 이 시간에 현재 한 4천 계약 정도 매수를 하면서 조금 좀 이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삼성전자가 시장의 어떤 주도주로 나설 수 있는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어떤 외국인의 매도 압력은 커질 수뿐이 없다. 거기다가 또 이제 기관들이요, 그동안 좀 이제 좀 매도를 하면서 좀 이 실현을 했던 물량들을 매수를 좀 붙여주고 있긴 하지만 기관들 역시도 그 삼성전자 맞서가지고 강하게 어떤 끼길 수 있는 그런 매수 세력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만 보면요, 우리 시장이 이제 너무 많이 빠진다, 이제 너무 또 공포감이 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퍼라든지요, PBR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항상 펀드멘탈적인 자원으로 이제 갖다 대는 잣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본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업종 대표 종목들, 세계적인 기업들의 종목들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단지 이제 수급이 좀 꼬여가지고 지금 어려운 그런 모습인데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주요 종목들, 지수 관련 업종 대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좀 견디셔야 되고요. 오늘도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빠지니까 오늘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매수하시는 타이밍은 좀 생각을 좀 해보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빠질 때 사는 거 아니고 돌아서 나갈 때 산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입 패턴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친구들은 하여튼 어떤 종목이고 전체적인 포지션을 취할 때 매수할 건가 매도할 건가 방향성이 잡히면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도 당분간은 또 삼성전자가 121평선까지 왔기 때문에요, 기술적 반등을 요하는 내일 그런 반등을 요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를 상승으로 이끌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기는 어렵다. 외국인들을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대북관계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시나리오를 맞추기보다는 외국인들이 매도가 멈춰지는 시점이
종목이 가까이 오는 그런 시점까지는 조금 소나기는 피해가자.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요. 어차피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주가는 실적을 먹고 산다. 자, 실적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없는 종목들은 시장 주도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좀 어렵지만 소나기 피해 가시고 조금 좀 한 번 물러서셔가지고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매도 뭐 당분간은 좀 내일 정도까지도 빠르면 내일에서 삼성전자가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긴 하지만요. 이번 주 초에까지는 좀 지속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재 순매도 규모가 3,200억 정도인데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도가 2,800억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삼성전자를 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 수급상의 외국인 이외에는 좀 대안이 없다는 점. 사실 어떤 변수보다도 지금 외국인 수급이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1970포인트 선 위협입니다. 지금 장중에 1970선이 깨졌다 회복됐다 지금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아무래도 가장 특징적인 점이 코스닥의 낙폭이 좀 깊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쎄 뭐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가 이렇게 뭐 계속 그 약세를 보이면은 코스닥만 혼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은 최근에 뭐 서울반도체라든지 몇몇 종목들 잘 나가던 종목들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런 흐름 어떻게 봐야 될지 배현철 대표가 대응 전략 좀 세워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앞에 질문하고 거의 이어져서 다시 한번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그 거래소 시장은 상당히 1월달, 2월달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나왔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사실은 그 수익이 많이 안 났다. 이런 통계가 오늘 나와가지고 좀 한번 참고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달 5일부터 이제 코스닥 지수가 498포인트였죠. 네, 저점에서 이제 15일 종가 554포인트까지 하면은 한 11.3%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은 그 매수를 한 종목 중에서 6,2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또 기관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한 3,2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개인들은 한 8,0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중점적으로 매수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좀 끌어올렸습니다만은 외국인이 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평균 수익률이 한 18% 정도 나왔다. 자,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률 11.3%에 비하면은 월등히 좋은 수익률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 실현하고 싶은 그런 시점이 왔다. 이런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보면은요. 오늘하고 금요일 중에서 좀 특이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매수해가지고 올렸던 종목들 실적이 좋아집니다. 뭐 이런 종목들 보면은 이제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메디포스트 이런 종목들이 한 20% 이상 수익이 났고요. 가장 많이 매수했던 메디톡스가 한 37%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부터 이것들이 이제 매도가 좀 나오면서 오늘 그럼 낙폭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오스템 임플란트죠. 근데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이 종목을 한 24만 주 매도했고요. 기간이 한 16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주가는 한 12%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까지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게임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전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라는 것이요. 가격을 무시하고 매수할 때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가격 무시하고 무조건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코스닥에도 이제 좀 소나기가 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나믹한 거, 예? 그런 모습을 하기 때문에 재밌게 좀 매매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는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오히려 코스닥에도 소나기가 좀 더 크게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야 무슨 소리 하냐.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왜 자꾸 부담을 주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제 경험상 제가 증권에서 오래 있은 경험으로 하면요. 합창 나오면 거꾸로 갑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오늘 코스닥에는 조금 소나기도 좀 피해가는 시점정으로 물론 이제 고점에 물리셔가지고 금요일날 매수하신 분들은 좀 물리셔가지고 짝질 매수도 있는데요. 앞으로의 어떤 하락 추세를 본다 그러면 조금 더 빠진다 싶으면 지금부터 매도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에는 변동폭이 커질 수 있고 특히 코스닥 테마 종목은요 물려서 가지고 보유하고 계시면 오래 가지고 가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요일날 같은 경우도 RNL 바이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일부 종목이 또 상장 폐지 얘기도 나오고 이런 모습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갑자기 소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 제발 좀 피해 가시면서요 주식 투자 오래 하신다 생각된다 그러면은 자 오늘은 결론적으로 현금도 종목이다. 자, 현금을 좀 확보하시고요. 좀 지켜보신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대형주 들어가기도 참 겁이 나고 코스닥 잘 나가는 종목들 지금 뭐 낙폭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뭐 사실은 장기적으로 좀 시장을 보는 것도 좀 전략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태근 상무가 장기적으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나 종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 교란을 일으키면서 상당히 시장이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지수가 좀 그 흐름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업종으로 시멘트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내 이제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수요가 살아나지 않아서 사실 지난 2006년 이후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뭐 수년간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을 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익이 돌아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수요가 회복됐다기보다는 공급 쪽에서 조정이 이제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이 좀 일어나면서 공급량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연탄 가격이 좀 하락되면서 이제 안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가율이 안정이 되면서 이들의 이익률이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가격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새로 이제 판매 가격 자체를 지금 인상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일부 이제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는 시멘트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가격 인상을 이제 공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지 그들이 원하는 폭만큼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 남아있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 가격에서 이제 안정이 되고 있고 판매 가격 자체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그러면은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이제 그 공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중장기적으로 유망하게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인 것 같습니다. 시멘트주 중에서 그렇다면 탑픽으로 어떤 종목 꼽는지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시멘트 종목들 사이에서는 사실 크게 이제 차이는 없고요. 업종 자체가 턴어라운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 중에서 좀 그나마 뭐 재무구조 좀 괜찮은 종목을 찾는다 그러면은 아세아 시멘트나 쌍용야외 같은 종목도 괜찮고 사실상 재무구조가 좀 나쁘다고 하지만 지금 기업이 턴어라운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동성 문제가 이제 크게 우려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성신양에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 최근에 이익 모멘텀 개선에 대한 공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멘트를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